안녕하세요. 한국증권TV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저희 매주 한 번씩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섹터별로 아주 깊게 심도 깊게 들여다보고 또 공략주라기보다 탑픽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고 있죠. 이번에는 건설기계 관련주, 한 지난주 정도부터 굉장히 뜨거운데 이들 섹터 좀 집중적으로 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건설기계 관련주가 네. 일단 뭐 정부 정책 관련해서도 뜨거웠지만 지난주 정도부터 전쟁 후 복구 얘기가 아직 전쟁 중인데 벌써 나오면서 굉장히 좀 더 핫해졌습니다. 원래 핫했는데 조금 더 핫해졌어요. 네, 그렇죠. 조선에 국모가 있으면 시장엔 요즘에 핫한 데모가 있습니다. 아, 데모. 네. 상한가. 네, 상상. 네,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건설기계 관련된 관심이 좀 확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런 변화가 왜 지금 시점에 나왔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한번 챙겨보고요. 네.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뭔가 이제 좀 개연성들이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또 경기가 지난 코로나 이후로 좀 떨어졌었을 때 정부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뭔가 또 막 부흥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즉, 실업률도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실업률 떨어지면은 사람들 불만도 많을 테고, 그러면 돈을 줄 테니 삽을 들어라. 이렇게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의 또 하나의 수혜인 측면들이죠. 아, 네, 건설기계가. 그렇죠. 그래서 이 건설기계 관련된 섹터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무엇이 있고 거기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네. 그중에서 좋은 종목이 뭐겠느냐 이런 쪽에서 중요하죠.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게 나 저 섹터에 관심이 있다 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막상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네이버 검색, 유튜브 검색만 해서 내가 정보를 수집하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텐데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은 진짜 쪽집게 과외 받듯이 그렇게 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네이버보다 한국증권 TV. 지금 치고 들어오신 거예요? 아, 예, 그럼요. 예, 네. 예. 그러니까 뭐 검색 아무리 해보셔도 쉽지가 않을 텐데. 이렇게 정확하게 저희가 안 나옵니다. 다 검색해가지고 또 네. 김민수 대표님이 또 워낙에 시장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어디서 정보를 얻는지 잘 아시잖아요. 오래 있었으니까 그냥 그만해. 이건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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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모아 오신 종목들과 이제 정보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관련주 투자 포인트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네, 건설 기계 뭘까요? 건설하는데 필요한 기계. 사람이 안 하고 기계로 하나요? 막?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중장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포크레인 등등 기중기 뭐 다 포함 아니에요? 생각나는 거 한번 쫙 얘기 한번 해보세요. 불도저, 굴삭기, 레미콘, 포크레인, 등등. 그래도 등등도 있어요. 등 이렇게 막 예. 그래도 우리 유명 아나운서 분이 그래서 어휘력이 얼마만큼 되나 뭐 이렇게 쭉 살펴봤었는데 중요한 건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쵸?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다 주변에서 와 이거 공사한다 그러면 많이 보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세분화돼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 건설산업안전공단에서 나오는 뭐 자격증 취득할 것도 아니고요. 운전면허 취득할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는 아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이것저것 또 한번 찾아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 쉽게 물류 쪽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지게차. 네, 그러니까 지게차가 이렇게 생겼죠. 네. 선물 좀 주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 올리고 하는 것들. 근데 원래 이게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이다가 딱 보니까 물류 현장에서도 많이 쓸 수 있겠다 싶어서 보통 밑에 파란색이나 노란색으로 된 플라스틱 판이 하나가 있죠. 사각형으로 된 거. 네. 네, 거기 보면 밑에가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게차 거기 손이 들어가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죠. 이 밑에 걸 팔레트라고 하고, 네, 그리고 지게차가 그거를 들어올리는 역할들. 그래서 들어올려서 또 이동해서 트럭에 실던가 아니면 트럭에서 내리던가 뭐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겠죠. 뭐 기중기는 다 아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타워 크레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없는데 건설 현장 쪽에서 이렇게 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기를 가지고 밑에 있는 거를 이렇게 쭉 집어다가 위에 올려놓는 이런 역할들. 이것도 타워 크레인도 중요한 건설 기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천공기, 구멍 뚫는 거죠. 아.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펀치 보다 더 크게 뭐 도로에서 좀 다지고 할 때 보게 되면 좀 구멍 뚫었다가 그 밑에서 뭐 배관 배수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또 필요한 쪽이고요. 아시는 뭐 불도저, 굴삭기 이런 거 다 나오고 있고 롤러란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아, 도로 다지는 거, 그 아스팔트 그렇죠. 같은 거 깔고 할 때. 네. 되게 쉽게 말씀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넓게 생긴 게 편편하게 피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엔 로더입니다. 로더. 네, 제가 로더하게 되면 이게 뭐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건설 현장에서도 많이 보이고요. 길 내는 건가? 아니, 그 조그만 불도저 같이 생긴 거 있습니다. 한 사람 딱 타고 요만한 까지 불도저는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작은 사람이 타고 앞에 이렇게 삽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끌고 또 앞으로 가서 또 내려놓고 하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두산 밥켓의 대표적인 상품이죠. 그러니까 로더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건설 현장에서만 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뭐 농장이나 아니면 조금 규모가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다 하나씩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거의 뭐 운송수단으로 될 정도로 바퀴도 딱 이만하게 크고 좋고요. 운송수단은 좀 힘들겠죠. 그렇지만 네. 상대적으로 소형이지만 여기저기 많이 쓰인다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는데 네. 그중에서 이제 그러면 혹시 건설기계 관련된 쪽에서 굴삭기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아, 이게 그림이 약간 그림책 같아요. 그림책에서 갖고 온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딱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이 굴삭기가 거의 비슷한 구조로 갖고 있죠. 대부분의 건설 중장비 이쪽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왜 그럴까요? 눈에 잘 띄라고. 그렇죠. 위험 경고 표시 이런 쪽 갖고 있고 특히 뒤쪽에 하부 쪽에 그런 것도 많죠. 근데 뭐 건설 안전공단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힘을 실어내다 보니까 하부가 또 중요하겠죠. 무겁고 튼튼해야지. 그렇죠. 지지하는 역할의 하부 거기다가 이동해야 되는데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또 울퉁불퉁하고 여러 장애물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한 궤도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또 중요한 거고 거기다가 핵심은 요거죠. 팔. 우리로 보는 이제 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잘 보시게 되면은 요 옆에 삐쭉삐쭉 나온 거. 그러니까 요거 또 여기도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하나, 둘, 셋, 여기 작은 거 넷, 5개. 최소 5개가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또 한쪽뿐만 아니라 양쪽에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럼 최소 10개. 네. 이게 뭘까요? 실린더? 와, 읽으셨어요? 와, 예. 램도 있고 실린더도 있고. 근데 네. 보통 얘기하는 실린더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데 또 거기서 나오는 정확하게 정비해야 될 거죠. 아. 네. 여기서 각도가. 그렇죠. 그걸 포함해야 되는데 그거 다 들은 얘기입니다. 저도 뭐 이걸 중장비 뭐 제가 기사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 역할들이 상당히 또 무거운 걸 들었다 보니까 힘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런 쪽에서 유압식으로 그러니까 유압으로 통해서 이거를 펌프와 땡기고 오는 역할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시는 분들 나 중장비 운전하는 사람인데 너 틀렸어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흐름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를 통해서 그러면 여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소모품도 많이 들어갈 거고 네, 그렇죠. 거기서 들어가는 혹시 뭐 교체나 또 마모가 되게 되면 많이 바꿔줄 거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수요가 상당 부분 많다고 하더라고요. 교체 수요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굴삭기 쪽에서 물론 이 한 대를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이런 소모품성 부품 이런 것들도 계속 교체가 돼줘야 된다. 네. 쪽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이 노란 부분 나오는 이 큰 이걸 뭐라고 그러죠? 큰 팔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뭐 마모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중간 사이에 연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희가 보통 이런 엔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엔진보다는 요 또 하부 주행체 요게 또 그렇게 고장도 나게 되면 수리를 해야 되고 네. 또 중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각종 부품들 네.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장 나면 위험하기도 하고 막 굴러가면 굉장히 또 위험하잖아요. 아, 건설 현장에서. 그렇죠. 네. 굴석기 굴러가면 딱 잡아야죠. 안 돼 이러면서.
네, 그래서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중요한 교체나 소모성 부품들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실린더 쪽이나 하부 주행체 이쪽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하는 회사들이 훨씬 더 앞으로 어떤 교체 수요가 나오고 거기다가 더 많이 판매되고 하게 되면 신규로 또 탑재가 되겠죠. 네. 이런 쪽에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굴삭기 구조 그림까지 봤습니다. 경제방송에서 이런 거 여러분 처음 보시죠? 네, 좋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일단 건설 기계 섹터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할 것 같아요. 시클리컬. 그렇죠. 예, 좋은 표현 쓰셨습니다. 시니컬이 아니고 시클리컬. 네. 이게 왜 다 아시는 것처럼 경기와 상관이 있죠. 근데 경기가 좋을 때 또 많이 들어가는데 혹시 또 경기가 고점일 때는 또 이제 정체가 되겠죠. 하다 경기가 하락할 땐 당연히 안 좋고, 근데 경기가 바닥일 때도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좋아질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경기 민감 섹터인데 그를 약간 선반영하는 쪽에서 많이 바라보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은 안 좋은데 경기가 좋아질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때 또 발주가 많이 들어가고 지금까지는 우리 굴삭기 놀고 있었는데 이제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좀 수리 좀 하고 정비 좀 해야지 하면 그때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나죠. 네. 그래서 그래서 보통 약간 선행하는 점도 좀 있다라는 것도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경기에 민감하면서 경기에 선행하기도 한다. 약간 선행합니다. 약간.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민감하게 특히 이제 부품주 쪽에서 실적의 변화가 그렇게 가긴 하는데 이런 거 미세하게 보면서 건설 기계 쪽 다룬다. 거의 완전히 고수죠. 네. 근데 네. 그러면서 또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섹터이기도 하고 이게 또 계절, 우리나라는 또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계절적인 영역까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자본 집약적 산업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이게 또 중후 장대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여기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는데 뭐 사람이 철로 막 이렇게 깎아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라인이나 이런 걸로 또 충분히 대량 공급하고 또 대량 공급하는데도 거기다 또 다양하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설 기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 또 이거는 중형, 대형, 소형에 맞게 또 소량으로 또 대응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것도 또 다 직접 하는 그런 변화가 나올 거고요. 게다가 또 말씀하셨듯이 건설 토목 경기 당연히 영향을 받고 거기서 정부가 또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즉 어떤 지금 뭐 어떤 도로가 노후화됐습니다. 상당히 노후화됐고 교량도 지금 지은 지 벌써 한 3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위험하겠죠. 네. 그럼 여기서 이걸 교체를 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정부 쪽에서 발주가 나왔을 때 이어지는 토목 경기 이쪽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SOC 투자와 관련된 쪽 이쪽도 같이 영향을 끼치겠죠. 네. 이 부분도 체크를 하시되 그래도 이런 건설 현장 가보게 되면 여름에 일 많이 하나요? 아니죠. 너무 덥고 못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여름에는 좀 일찍 시작해서 그렇죠. 해 뜨기 전에. 그렇죠. 한 11시 반 점심 먹을 때까지 하고 점심 시간을 좀 길게 주고 그 약간 또 해가 좀 정점을 지났을 때 한 3시부터 뭐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약간 그러다 보니까 아주 뜨거운 여름이나 또 반대로 겨울은 땅이 얼어서 파는데 더 힘들겠죠. 그렇죠. 네, 겨울은 비수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봄, 가을이 가장 큰 또 성수기다라는 것 쪽에서 계절적인 부분도 네. 살펴봐야 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경기죠. 네, 그쵸. 이쪽과 관련된 부분들 이걸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짚어봐야 되는 부분들 어떤 쪽에 민감한지 건설기계 관련주에 대해서도 알아봐 주셨습니다. 네. 경기에 민감하면서 경기에 선행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네. 우리 그게 있잖아요. OECD 경기 선행 지수. 요거를 보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역시 우리 앵커님 똑똑하십니다. 네. 지금 현재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똑똑하시고요. 예. 지금 현재 경기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라는 쪽에서 경기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보고 또 제조업 지표랑도 연관이 많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G2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는 제조업 지표는 어떨 것인가?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게 지금 Composite Reading Indicator 죄송합니다. 네. 아니 뭔가 테슬라 로고를 길게 늘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네요. 네. 이거요? 네. 예. 테슬라 이렇게 돼 있나요? 네. 근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OECD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2020년에 바닥을 확 찍은 거고 좋아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때 같은 경우 그 전에도 약간 경기 하강 신호가 좀 있었죠. 쭉 보시게 되면은 이때가 왜 있었냐면은
무역 전쟁. 무역 전쟁 여파로. 네, 그렇죠, 맞아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꾸준한 변화를 보이다가 무역 전쟁으로 타격을 입다 보니까 네. 부진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딱 터지다 보니까 네. 거의 경기가 급냉했죠. 그럼 이런 현상을 보고 각국 정부들이 손 놓고 있을 수가 없겠죠. 경기 부양을 계속했죠. 다 했죠. 그래서 유동성 쏟아놓고 양적 완화, 금리 인하 이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간신히 이제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렸는데 2021년 같은 경우는 이제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네.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살짝 다 꺾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전쟁은 이제 최근에 나온 거고요. 약간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바이러스에서 한 1년이면 끝날 거야라고 생각했던 게 그다음에 뭐 델타 변이도 생기고 오미크론도 많았죠. 생기고 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빠르게 움직이려고 했던 경기가 좀 약간 정체화되고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거는 기저 효과죠. 초기에는 강하게 회복을 했는데 그 이상으로 강하게 들어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의문이 되다 보니까 네. 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가운데 작년 특히 말부터는 가장 큰 게 인플레이션 효과. 그러니까 즉 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풀었던 유동성 때문에. 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제대로 경기가 상대적으로 좀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부분들이죠. 자세히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그래도 좀 괜찮았다고 보여지는 중국이 먼저 꺾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이상을 요게 한국입니다. 네, 가장 먼저 빠르게 올라왔고 또 꺾일 때도 보니까 약간 좀 둔하게 모습이 나오네요. 그래서 최근에는 한 2021년도 중반 정도를 이유로 해서 경기는 지금 하강 쪽으로 가고 있다. 이게 팩트입니다. 빨간색이 한국이에요? 네, 그게 한국이 잠깐만요. 이게 보라색이네요. 보라색이 한국입니다. 네. 그래서 또 이거를 좀 보기 쉽게 했었어야 되는데 다 뭉쳐 있다 보니까 색깔별로 구분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못합니다. 이거는 저렇게 나온 표예요. 예, 표에서 그대로 돼 있어서 한국이 보라색. 네, 그래서 지금 그냥 결론은 다 지금 모두들 비슷하네요. 예, 비슷하게 약간 속도 조절 하강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또 전쟁이 터지고 중국은 또 약간 봉쇄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 여파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더 하강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유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하반기를 보면서 좀 변화가 나올 것이냐, 딱 기점에 들어와 있는 게 지금 한 2022년 상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도 얘기해 주셨던 G2 네. 무역 전쟁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쪽을 보면 이게 조금 더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G2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만 딱 빼서 그러면 지표 동향이 어떻게 돼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그 2021년도까지 좋다가 이제 하강되는 모습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죠. 제조업 경기에서도. 근데 여기서 2022년도 딱 들어오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잘 보시게 되면은 이제 파란색이 미국입니다. 네. 지금 ISM이 아니죠. 그냥 제조업 지표 일반 PMI 지표인데 까만 점선이 중국이고요. 네. 반대로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미국은 살아납니다. 지금은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제조업 지표가 발표될 텐데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살짝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개선 쪽에 무게를 두는 게 미국인데 네.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죠. 리쇼어링 정책. 그러니까 즉 미국 쪽으로 제조업은 다 들어와라. 우리가 챙길게. 그렇죠.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여파가 좀 있었고 그래서 좀 강해지는데 중국은 바이바이 뭐 이런 분위기죠. 계속 하강하고 있는데 이게 또 하나 이제 헝다 이슈 때문에 나왔던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타격들이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정부의 봉쇄 정책들이 이렇게 영향을 준다면 이번 나오는 건 더 안 좋을 겁니다. 지금 뭐 차이신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차이신 제조업 지표인데 지금 예상이 한 43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죠. 그러면 더 거의 뭐 지난 코로나 때 국면들을 확인하려고 가나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한 40대 초반까지 간다 그러면 상당한 위축입니다. 이럴 때는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불쏘시개 역할. 네. 그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걸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국 지표의 반전도 그때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쪽도 일단 안 좋지만 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쪽의 경기 부양책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진짜 쪽집게 과외도 이런 과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기계 섹터 공부하고 싶은데 뭐뭐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부터 중국, 미국 제조업 PMI 추이까지 이렇게 또 한눈에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애프터마켓?
그렇죠. 아까도 이제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여러 가지 부품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쪽에도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또 중요하겠죠. 특히 굴삭기 같은 경우는 한 대가 팔았다고 그래서 거기서 매출 나오는 거 끝 이게 아니라 또 비싸고 또 내구 연수도 상당히 뭐 10년, 20년 이렇게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품들은 계속 또 교체를 해주고 네. 거기서 또 산업들이 보강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팔고 끝이 아니라 거기서 또 AS하고 또 변화되는 부품을 또 받쳐주게 되면은 이 산업도 만만치 않다. 보통 애프터마켓 쪽으로 얘기를 하죠. 네. 네, 이런 쪽도 영향력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눈여겨보는 게 앞서 잠깐 보셨지만은 제가 그 로더 얘기를 드리면서 이쪽은 또 미국에는 많이 볼 수 있다. 네. 예,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약간 글로벌 선진국 쪽 어느 정도 좀 그동안에 좀 사회 인프라가 좀 갖춰졌다라고 생각하는 쪽은 이런 좀 작은 좀 중소형 쪽의 공작 이제 이런 건설 기계들이 훨씬 더 좀 더 많이 부각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약간 보완한다라는 관점들이 더 높겠죠. 근데 네. 신흥국 같은 경우는 좀 대형 쪽 이제 막 도로 닦고 다시 뭘 건설하고 하다 보니까 대형 쪽의 장비가 좀 수요가 높다라는 게 지금 최근에 나오는 특징인데 그럼 결국에는 소형 쪽의 장비가 높다라는 얘기는 또 교체 수요가 즉 부품이나 소모품 쪽에 교체가 많을 거고 네. 특히 대형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은 이런 큰 게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거기 건설 기계 자체가 또 중요할 거고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런 쪽의 변화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이제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재 상승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는데 네. 원자재 상승도 이게 당연히 뭐 기계가 들어가고 철 이런 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또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건설기계 업종을 바라보는 지금 현재 쪽에서 어떤 특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인플레이션이 심한 시대에 과연 건설기계 업종은 수요는 기대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는 얘기는 광물이나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원자재 그리고 또 곡물까지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비싸지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좀 더 인건비를 막 투입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 네. 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건설기계 쪽 또 농기계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수요가 높겠죠. 그래서 이 Q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P를 구성하는 단계 쪽에서 원가라고 하는 C가 그러니까 즉 코스트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 P도 좋고 Q도 좋은 구간 쪽에서 수익성을 좀 깎아먹을 수 있다라는 거는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철 가격이나 아니면 들어가는 또 뭐 연료비도 더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유가가 오르니까. 네, 또 뭐 고무부품도 올라갈 거고, 또 그거를 만드는 인건비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수익성은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거는 잘 챙겨보자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정부 정책에 대한 영향들. 네. 그러니까 즉 지금 입장으로 보게 되면 앞서 중국 얘기도 잠깐 드렸지만은 코로나19 끝나고 뭔가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정부 정책들이 더 약간 토목, 건축, SOC 투자 이런 쪽으로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쪽도 오히려 지금 건설기계 쪽에서는 수혜가 된다라는 쪽에 흐름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중요한 이슈가 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복구, 전쟁 후 복구 프로그램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하나 지금 전쟁은 전쟁이었고 그럼 거기서 또 여러 가지 피해도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 복구가 또 다시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재건하고 복구하게 되면 이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것 다 아시죠? 그 포탄 맞아서 건물이 무너졌다. 이거 뭐 포크레인이나 뭐 불도저가 치울 거고 그리고 거기서 치우게 되면 또 폐기물이 있는데 그렇죠. 폐기물도 또 처리해야 될 거고 거기다 그러면 새롭게 또 건설 쪽이 세워야 될 거고 네. 그러니까 벌써 몇 단계가 지금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 건설사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혜가 될 수 있겠죠. 네, 폐기물 업체도 수혜가 될 수 있는데 근데 국내 폐기물 업체들은 거의 다 국내 쪽이니까 네, 영향은 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게 건설 기계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 건설 기계 업체들 기대감이 한껏 올라가는 건 맞는데 네, 네. 그게 지금 주가에 반영을 했다라는 측면들로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와 한 4차례에 걸쳐서 경제협력, 무역경제협력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 5차가 앞으로 또 열려질 것 같은데 거기서는 본격적으로 이 복구 관련된 한국 기업들의 참여 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높은 건 사실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언제 끝나나요? 모르죠. 네.
그렇죠. 모릅니다. 이게 빨리 끝나야 그다음에 정리되고 그다음에 우리 복구하러 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갈 수도 없어요. 포탄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아직은 진행 중이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지금 추산으로는 교량 300개가 파손됐고요. 도로가 8,000km가 소실됐습니다. 네. 총 금액이 6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74조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우와, 이거 돈이 얼마야? 자, 가자, 우크라이나로 할 수 있겠지만 살짝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입니다. 돈이 어디 있죠? 네. 네. 이거를 만약에 건설을 해주고 돈을 못 갚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기업은 뭐 공짜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요거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우크라이나 정부가 돈을 지급할 것이냐. 그러면 뭐 우크라이나 정부가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 또 거기서 대거 인플레가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우크라이나 돈으로 받으면 안 되겠죠. 뭐 이런 그렇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상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생산은 밀로 달라. 뭐 철로 달라.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예전에 러시아 쪽에 대해서 차관 대신해서 갚았던 이런 상황들이죠.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만약에 액션이 들어가도 이 조항들도 어떤 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이냐 이 부분도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해볼 게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 진짜. 가지고 단순하게 와 복구 비용 그런 것도 호재가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대응하시는 것은 절대 그러네요. 네 아닌 것 네. 같고요. 그 개연성은 높습니다. 이렇게 되겠지라는 가능성은 높은데 그게 휴전이 되면은 시장도 그러겠죠. 그동안에 못 갔던 뭐 대형주들 반등하고 많이 올랐던 인플레이션 관련주, 곡물 관련된 이런 것들 막 꺾이겠죠. 그 중에 새로운 또 테마주 쪽으로 약간 이런 관련된 쪽이 움직일 수는 있겠다 싶지만은 네. 조금 좀 앞서 나가 있다라는 쪽에서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뭐 전쟁 후 복구 프로그램이 이쪽 건설기계 관련 섹터에 모멘텀이 되기는 했는데 진짜 종전 시기 언제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복구 비용도 어디서 나올지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쪽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이런 리스크도 있다는 거 우리는 좀 현명한 또 한국증권TV 애청자분들이니까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종목이 좋은데 라는 게 좀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최근에 뭐 뜨거웠던 종목 데모 포함해서 또 건설 기계 장비하면 딱 기억나는 거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켓 그리고 또 관련해서 최근에 또 많이 올랐던 진성TC 이런 종목들 궁금하실 겁니다. 늘 준비해 주시는 어떤 거를 생산하는지 그리고 실적은 어떤지 포인트 짚어보는 표 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동향을 또 딱 정리를 했죠. 이 한국증권 TV에서만 볼 수 있는. 네. 딴 데에서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여기에서만 하고 바로 삭제해버리는. 네. 좋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작년 실적 다 좋았습니다. 작년은 또 중국의 또 상반기 쪽에 집중됐던 여러 가지 부양 효과가 작용했는데 하반기에 모멘텀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게 다시 들어오느냐라는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대충 보시게 되면은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안 비쌉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실적 늘어난 것 대비해서 저평가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게다가 배당도 많이 줍니다. 배당 주는 회사들도 꾸준히 있죠. 3%대면은 뭐 시장 배당 수익률을 대비해서 떨어지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먼저 현대건설기계, 현대중공업에서 건설 장비 부분이 떨어져 나와서 하나의 역할을 한다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작년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1,600억 정도 나오는 회사가 시총이 7,300억이다. 많이 안 비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시가 배당률 3%대 정도라고 하게 되면 관심은 높은데 이게 아마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최근의 패턴도 바닥에서 막 움직이려고 하는 패턴들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염두를 하시고요. 두산마켓 컴팩트 앞서 말씀드린 로더의 강자입니다. 북미 쪽에 로더의 강자. 특히 밥켓이 두산에서 인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바뀐 거죠. 밥켓 시라소니? 뭐죠? 고양이? 뭐죠? 네, 뭐죠? 네, 모조 고양이입니다. 모조 고양이. 네. 네, 이런 마크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 컴팩트 건설 기기에 또 강자가 됐고 특히 코로나19 때도 수혜를 받은 측면들이 있죠. 아예 이렇게 바이러스 심한데 합의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냥 내려가서 사람들 별로 없는 데 가서 농장이나 하지 뭐라고 해서 나왔던 수요도 상당히 컸고요. 네, 그래서 실적이 한 5,900억까지 나왔는데 시총이 4조다. 그러면 뭐 완전히 싸진 않는데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이죠. 그래서 이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다음은 두산인프라코어. 이쪽은 실적은 작년에 비슷했는데 실적 대비해서는 쌉니다. 하지만 현대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나왔던 여러 가지 변화라든가 또 중국이 헝다 이슈 나온 다음부터 두산인프라코어는 많이 밀렸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얼만큼 회복을 하겠느냐라는 부분들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인되면 움직이겠죠. 근데 지금 조금 좀 약간 무겁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문제의 데모. 네, 이 회사를 잘 보시게 되면 유압 브레이커 퀵커플러. 퀵커플러는 뭐 찾아보시면 되고요. 뭔가 빨리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커플이 빨리 되는. 아, 네. 커플을 빨리 만들어주는 애들. 그래서 데모입니까? 네. 아주 이름 딱 만든. 안 까먹겠네요. 네. 네. 근데 왜 좀 그러네요. 근데 작년 영업이익이 5억, 500% 늘었다 그래서 뭐 그러는데 그 전년도가 1억이었습니다. 1억에서 5억 늘다 보니까 늘은 게 있지만, 네. 네. 이거 가지고 절대적인 금액만 보게 되면 좀 심했죠. 근데 이거 가지고 시총이 780억이다. 이번에 올라서 좀 너무한 거 아닐까요? 네. 너무 비싸다. 그렇죠. 많이 네, 실적이 좋지 않고. 실적 별론데 거기다가 좀 반응했던 모멘텀이 좀 큰 게 사실입니다. 또 데모뿐만 아니라 최근에 현대 에버다임도 많이 올랐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인해서 뭐 콘크리트 트럭, 믹스 트럭 관련된 쪽에서 에버다임이 있었죠 예전에. 이게 현대 쪽으로 인수가 됐고 현대백화점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영향을 끼치는데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근데 시총은 1,380억입니다. 근데 주가는 올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둘 다 요 두 개 권역은 다 그런 게 미리 선반영됐던 측면이기 때문에 네. 안 쌉니다. 근데 지금은 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팔았다가 한참 또 정체받고 혹시나 진짜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에서는 예전에 이거 움직였었지. 그래서 움직이는 탄력 정도는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펀더멘탈은 둘 다 아직까지는 전혀 딜링할 정도의 펀더멘탈 아니다. 네. 라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차라리 뒤에 두 개가 낫죠. 진성 TEC.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부 주행체 소모성 부품 들어갑니다. 소모성이다 보니까 계속 들어가죠. 네. 그런 쪽에서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관점들. 그래서 실적이 또 급하게도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꾸준한 성장세가 오는데 뭐 외부적인 모멘텀, 각국 정부들이 계속 또 뭔가 정책적으로 또 이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네. 시총이 2,700억까지 들어와 있는데 살짝 비싸지만은 올해 나올 실적 개선세까지 생각한다. 많이 안 비싼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일 마음에 드는 소모성, 계속 continuously 네. 네, 이어지는 쪽이죠. 좋죠. 그런 네. 게. 그래서 이런 것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DI 파워도 유압 실린더의 강자입니다. 덩치가 이렇게 큰데 시총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싸죠. 네. 이런 것도 지금 서서히 반영이 들어오고 있는 시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늘 표로 어떤 것들을 생산하는지 그리고 현재 실적은 어딘지 이에 따라서 주가 유치가 싸다, 비싸다까지 말씀을 주시니까 참 좋은 표인 것 같아요. 공부부부 하실 분들은 또 이렇게 스크린샷 해서 좀 면밀하게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들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좋은데 건설기계 관련주 중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진성 TEC. 네. 저희 앞서 공략주 해가지고 또 수익 잘 났거든요. 진성 그러세요? TEC가 진짜 실적도 좋고 뭐 이런 좋죠. 모멘텀이 있네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가장 또 지금 새로운 뭐 건설 토목 사이클들이 또 글로벌적으로 나왔을 때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움직였는데 근데 그 약간 우크라이나 이슈 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패턴도 보게 되면은 약간 지난번에 나왔던 특히 저항권을 한 번에 움직입니다. 이럴 자리에서는 그냥 더 간다고 하더라도 요쯤에서 끊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끊으셨죠. 한국증권TV에서도. 네. 정리했고 지금은 시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약간 박스권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보고 약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11,000원대 초반 정도쯤을 다시 노리시는 게 훨씬 더 확인하고 변화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기대감은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창단조입니다. 대창단조. 네, 이것도 거의 비슷한 쪽이죠. 하부 주행체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 근데 이게 이 회사는 업력이 꾸준히 오래됐는데 상대적으로 주가가 움직임 폭이 좀 적었고요. 그러네요. 네, 좀 안정적인 움직임 쪽에 특히 예전에는 4만 원대가 넘는 주가였는데 지금 액면분할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대응하기가 약간 좀 낮아졌다는 거. 그래서 또
유동 물량이 좀 더 높아졌다는 거. 이게 또 하나의 긍정적인 측면들인데 마찬가지로 대창 단조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괜찮구나 라는 부분들. 특히 지금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연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벌써 190억대에서 290억대 확 늘어나기 시작했죠. 매출도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면 괜찮다. 근데 재무구조 부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유보율 뭐 양호하죠. 이런 쪽에서 지금 시총 대비해서 지금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PR 4배입니다. PBR 0.5배입니다. 네. 싸죠. 이런 부분들이 네, 반영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회장님이 계셨는데 연로하셔서 네. 뒤로 일선으로 후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로 작년에 기억으로 한 2021년대 요때쯤 정도 그러니까 2021년도죠. 요 상반기 쪽에 회장이 지분을 대거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그때 하는 인터뷰에서 나는 경영 일선에 물러났지만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가만히 볼 수가 없겠다. 네. 그래서 지분을 늘리겠다. 거의 뭐 자사주 매입처럼 네. 네, 그렇게 늘리다 보니까 그때 확인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쭉 가는 현상들이 한번 나왔었죠. 근데 가고 이게 실적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밀려버리겠죠. 저 밑으로. 근데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싸고 거기다가 변화가 그래도 좀 주주치도적인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나오는 흐름으로 생각하게 되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쪽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신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대창 단조가. 네,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끌고 간다고 생각들어서 이제 지금 재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월봉상으로도. 네. 네, 그렇게 되면 좀 더 과거의 또 수치는 뭐 주가의 더딘 모습은 잊어달라. 우리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네. 하는 변화라고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받아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설기계 관련주 종목 중에 관심 종목 진성TC 대창단조 두 종목 주셨습니다. 두 종목 다 지금 뭐 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있고 대창단조 같은 경우에 또 저평가돼 있는데 오너 지분 매입 이슈도 있었고요. 뭐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것도 긍정적이다. 그리고 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두 종목 다 재무가 또 굉장히 그렇죠. 좋은 기업이네요. 제가 살짝 재무를 체크해봤더니 두 종목 다 부채는 굉장히 작고 유보율은 풍부해서 재무도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벌써 몇 주째죠. 이렇게 매주 업종 섹터를 좀 면밀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막 파헤쳐보고 또 거기에 관심주까지 들이다 보니까 네. 계속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진짜 공부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섹터 준비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잘릴 때까지. 네, 조회수가 몇만 회가 나올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몇만까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한번 이거 빵 터지는 거 해주세요. 뭐 조만간 네, 미리 얘기 드렸는데 갑자기 또 쫙 하고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또 저희는 떡상. 네, 그리고 또 그때까지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조회수 떡상 진짜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더문 가기를 그런 수익을 줄 수 있는 섹터 종목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